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오늘은 생애 초기에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에 정서적인 어떤 그런 공유, 이런 부분에서 형성이 되는 애착 형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성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일을 하든지, 뭐 학업 중에 있던 분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그 강도가 세지면 고통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을 찾기도 하고, 또 상담소를 찾아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리현상이 있을 때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서 그거를 치료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상담소라든지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애착 문제라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대처하는데 이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고통을 받고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작은 아이, 이 아이를 다시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회복하는 그런 치유들을 많이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어린 시기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요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아이에게 애착 형성을 좀 잘 해주시면 어떨까. 안정된 애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에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애착을 형성하는 그런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자마다 약간 정의해 놓은 그 구별법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냉담하게 대하는 부모, 또 온정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부모, 그리고 또 과잉적으로 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킨십, 다정한 스킨십으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애착을 형성하는 그런 부모님들 유형이 있는데, 뮬러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그런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에 맞게 항목을 제가 조금 몇 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에 얼만큼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요. 나는 아이에게 무심할 때가 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는 솔직히 육아가 부담스럽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고 짜증이 난다. 아이가 나를 찾지 않는 한 나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이가 떼쓰거나 고집을 부릴 때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는 나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아이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할 때가 많다. 아이의 요구들이 짜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요 항목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면 냉담한 애착을 형성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수가 항목이 많이 체크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체크됐다라고 하면, 아, 내가 지금 냉담한 태도로 우리 아이에게 애착 형성을 하고 있구나. 그럼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더 해보셔야겠죠. 또 다음 항목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이와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다. 아이와 스킨십을 자주 하고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와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네, 이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면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을 좋아하는 유형의 부모님이세요.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어떤 그런 인간미적인 어떤 그런 애착을 형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다음 유형도 한번 볼게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 일상생활에 지치거나 피곤해도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내 몸이 좀 불편해도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려고 한다. 바쁘고 힘들어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꼭 가지려고 노력한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다 해주고 싶다. 네, 위 항목에 대답을 많이 하셨다면 이 부분들은 희생적인, 부모로서 희생적인 온정의 그런 애착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몇 항목 더 불러드릴게요.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 비슷한 또래만 봐도 아이 생각이 난다.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네, 이 항목엔 대답을 많이 하셨다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애착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착을 형성한다는 거는요, 두 인격이 일단은 있어야겠죠. 이제 주 양육자와 아이가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부모님의 성격이나 유형, 그리고 우리 어린 영아의 기질이나 성격이 서로 다를 거란 말이죠.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 이 과정에서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발달 성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형들을 체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될 때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 방법이 제일 좋다, 어떤 유형이 어떤 애착 유형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애착을 형성할 때 두 인격이 일단은 만나잖아요. 주 양육자와 자녀. 그런데 부모의 성격이라든지 양육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참 다양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는 이게 적용이 되고 맞지만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애착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더 좋고 어떤 유형에서는 이 부분이 더 좋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주 양육자가 아이를 인격치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맘대로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이가 이제 생애 초기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파악을 하겠어요. 겪어가면서 그 파악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겪어가면서 이 방법으로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방법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가장 기본 되는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성격은 좀 베이스가 좀 다르겠죠. 그런데 새로 이제 관계를 맺게 형성하게 된 아이의 기질이라든지 유형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안 되면 저 방법으로 해보고 이렇게 계속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모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틀에서 아이를 끌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왜 이럴까? 인격적인 관계를 보기 때문에 아이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해볼 때에는 지나가고 나서 내가 그때 실수했네.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막 방법을 썼는데 해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거였네. 괜찮아요. 그래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틀린 것은 저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담은 그런 애착의 유형이 아이에게 닿았을 거거든요.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공감을 얻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 이제 이때껏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도 뜻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실수를 항상 해요. 실수 안 해야지, 나 이제 정말 잘해야지라고 해도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애착을 형성하는 그 시기에도, 그 순간순간 우리 부모님들은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실수했다라고 해서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그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방법은 우리 아이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았네. 그러면 아이가 조금 성장하고 나면, 엄마가 그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참 잘못된 방법이었어. 뒤늦게 알았단다. 그때는 미안했단다. 엄마 아빠도 몰라서 그랬단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출발선에서 나아가서 아이에게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했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부모가 잘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면 훌륭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부모님이 이미 절반 이상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애착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라면 정말 좋은 애착 형성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애착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사람은 후천적으로도 아이에게 상처 입은 거라든지
상처를 주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탄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해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가 되어서 생애 초기에 아이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 또 초기 관계에 애착 형성이 잘못되면 이후의 모든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